자, 이제 마지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는데 딱 요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게시물 삭제 기능이다 라고 한다면 상세 보기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삭제 기능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맞아요? 너무 이건 가차없죠. 이거는 솔직히 너무한 겁니다. 내가 실수로 눌렀을 수도 있는 거고 눌렀지만 진짜 지워야지 하고 눌렀지만 여기서 아니야 하고 돌이킬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조차 얘네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너무 매정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속상한 일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처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삭제 버튼을 누를 때 얘를 누른다라는 거죠. 이 A 태그 상세 보기에 있는 이 A 태그를 누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href에 있는 이 요청을 찾아갈 때 이런 파라미터를 쿼리 스트링으로 가지고 여기로 넘어오겠죠. to delete로 와라 했으니까 그럼 얘가 파라미터 받아온 거 가지고 꺼내서 뭐 db 갔다 오고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스크립트 보여주면서 삭제 성공했다 야 하면서 끝나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여기다가 지금 A 버튼을 클릭함과 동시에 이걸로 요청이 넘어가면서 파라미터 세팅도 되면서 방금 제가 말했던 이런 일들이 하나 둘 일어나요. 근데 자, 삭제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했죠. 누름과 동시에 요청이 바뀌니까 일어나는 행위예요.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청이 바뀌어버리는 순간 삭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 진짜 삭제할 거야? 라고 한 번쯤 물어봐 준다면 언제 물어봐야 돼요? 요청을 보내고 나서 물어봐야 될까요? 여기서는 보내기 전에 물어보는 게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청을 보내고 나서 물어본다라는 건 자, 요청 주소 현재 여기서 삭제 버튼을 눌렀다 라고 하면 to delete로 요청 주소가 변하죠. 그럼 자바랑 통신을 한번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니 나 안 지울래 하고 취소하면 다시 돌아오는 요청까지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요청을 두 번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청이 변하기 전에 물어본다면 그냥 간단한 검증을 통해서 나 안 할래 하면 안 보내면 되는 거고 할래 이러면 그때만 보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요청을 보내지 않았는데 우리가 진짜 지울 거야?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디서 작업을 해야 될까요? 우린 delete JSP가 없는데 detail JSP? 오케이,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작업을 해야 돼요. 여기 중에서도 이 버튼에게 직접 작업을 걸어줄 거예요. 어떤 작업을 걸 거냐? 자, 저는 이 A 태그에 onClick 이벤트를 발생시킬 겁니다. 우리 onClick 써봤죠? onClick 했더니 막 div 같은 애들도 클릭하면 알림창 띄울 수 있고 했었죠. 근데 A 태그는 애초에 누를 수 있는 애죠. 근데 onClick을 걸었대요. 어떻게 동작할까요? 한번 예상을 해보실래요? 자, 이게 좋은 방식은 아니긴 한데 일단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걸 많이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코드펜에서 onClick 해놓고 여기서는 A 함수 실행시켜 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A는
지금 원래 클릭할 수 있는 애기 때문에 href라는 게 걸려있는데, 그죠? 얘가 걸려있는데, 이 onClick이 하나 더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더블 클릭을 해야 얘가 실행될 건 아니니까.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제 a라는 함수는 안녕이라고 하는 알림창을 띄우고 있는 함수고요. 얘는 요청이 넘어가는 경로예요. 자, 여기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누가 먼저 나왔어요? 얼러트가 먼저 나왔죠. 지금 요청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onClick은 a 태그가 원래 가지고 있는 href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실행됩니다. 자, 왜 이름을 onClick으로 지었을까요? 일반적으로 클릭 이벤트가 없는 div 같은 태그들은 그냥 클릭 요소로 만들어주는 거고, 원래부터 클릭할 수 있는 a 태그 같은 애들은 클릭하기 전에가 되는 거예요. 클릭 위에라는 의미니까 내가 우선순위가 높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onClick.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onSubmit이라고 하는 것도 배울 거예요. 그건 뭐를 막기 위해서 쓰는 걸까요? 그렇죠. 전송되기 전에 이런 것 좀 먼저 해 라고 하려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onClick과 onSubmit. 그러니까 onSubmit이라고 하는 옵션은 얘도 onClick처럼 쓰는 똑같은 옵션인데, 그 옵션은 어떤 태그에 달면 좋을까요? 자, 일단 서브밋을 시키는 애는 누구예요? 버튼이에요, 폼이에요? 폼? 맞아요, 폼이에요. 버튼은 진짜 얘를 넘겨줄 때 클릭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요소일 뿐인 거지, 실제로는 폼이 그 서브밋에 대한 역할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onSubmit을 나중에 쓸 때는 폼 태그에 써줘야 돼요. 그래야 폼 태그가 넘어가기 전에, 폼 태그가 전송되기 전에 내가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A 태그한테 직접 onClick을 줬으니까 A 태그가 이런 일을 하기 전에 라는 의미가 됐듯이,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알림창이 하나 떴는데 얘 확인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가요. 왜냐? onClick이 할 일은 끝났으니까. 얘는 요거 보여주고 더 이상 함수의 기능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원래 일을 수행을 해요. 자,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면 진짜로 지워지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 onClick A 함수 실행시켜가 아니라 여기다가 그냥 return false라고 하는 애를 넣었어요. 얘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잘 보세요. 저 지금 여기에 return false 들어가 있죠, onClick에. 얘는 이제 기능을 잃어요. 자, return. 함수를 끝낼 때 쓰는 말이죠. 함수를 끝내거나 함수를 반환시키는 값을 지정할 때. 근데 false래요. return을 하긴 하는데 false를 할 거래요. 어떤 함수인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 그냥 return false래요. 얘는 막는 역할을 합니다. 너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활용하면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이 onClick 이벤트 안에다가 조건문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 조건문에서 저는 일단 이런 거 해볼까요? 얼러트? 아니다, 이거는 뭐 true false가 보여드리죠. 이것도 있기는 하니까 여기 안에 뭐 안녕 해놓고, 원래 같으면 우리가 조건문 쓸 때 문법이 if 소가로 열고 중가로 열고 중가로 닫고죠. 그쵸? 그 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코드가. 그쵸? 일단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러고 나서 삭제를 눌러보면요, 알림창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확인 버튼을 누르겠죠. 아까는 갔죠? 지금은 안 가요. 왜 가, 너? true. 아닌데? 왜 가지? 너 왜 갔어? true인데? 왜 삭제가 됐지?
그러면 바로 애매하니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얼러트가 아니라 저는 이런 걸 쓸 겁니다. 컨펌이라고 하는 얘는 뭐냐면 그냥 간단해요. 얘는 일단은 완성을 시켜놓고 보여드릴게요. 이 컨펌이라고 하는 애가 어떤 역할인지만 일단 보세요. 자,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지금 버튼이 하나가 더 생겼죠. 아까 우리가 보던 얼러트는 확인 버튼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확인이랑 취소가 있네요. 자,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요, 얘는 이 확인 버튼이니까 뭘 리턴하겠어요? true를 리턴해요. 취소 버튼은 false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확인과 취소가 둘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진짜 지울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텍스트가 나올 거고, 내가 확인하면 그때 진짜 지워지게 해주고, 취소 눌렀다 그럼 진짜 안 지워지게끔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return false. 자, 그래서 이걸 쓸 겁니다. 일단은 여기 보세요. 제가 조건문을 사용을 했고요. 소괄호를 연 다음에 confirm이라고 하는, 얘도 알림창을 띄우는 종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다만 이런 확인과 취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 보여준다면 이제 메시지가 바뀔 거고, 그 결과가 이 컨펌을 보여주고 나서 확인을 누르든 취소를 누르든 뭔가 리턴이 될 텐데, 그 결과가 false랑 같다면 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취소를 눌렀다면 이겠죠. 그럼 취소를 눌렀을 때는 실제로 삭제가 안 돼야 되니까 그때는 return false,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 중괄호를 생략했죠. 자, 이건 되게 간단해요. 자, 원래 자바에서 쓸 수 있었던 문법인데, 조건문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런, 만약에 이 조건은 참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하고자 했던 게 return true다 이런 걸 하고 싶었대요. 만약에 조건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하죠. 좀 더 현실적인 코드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다면 얘가 뭐야, 이거 풀수잖아. 그러면 이 자리에 이렇게 true를 남기고 싶었다 라고 하면, 지금 어쨌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딴 거 아니고, 조건문이 열렸는데 조건식이 나왔어요. 근데 이 조건식이 참일 때 이 중괄호만큼 수행을 해요. 근데 이 중괄호에서 수행되는 코드가 하나라면, 얘가 하나라면 이 중괄호는 생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원래 자바에서 가능하던 문법이에요. 근데 이걸 알려드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이걸 배워놓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자바 기본 수업에서는 이걸 따로 알려드리지는 않는 거고, 이제 이렇게 쓰나 이거나, 여러분 어디 갔어? 이거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중괄호에서 수행해야 될 코드가 하나야? 그러면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근데 보세요. 이러면 실행해야 될 코드가 하나인가요? 두 개가 됐죠. 연산 한번 해야 되고 리턴 한번 해야 돼요. 이럴 때 중괄호 못 빼요. 이건 안 돼요.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코드가 하나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문법인데 여기서 그 문법을 그냥 썼을 뿐이에요. 왜냐면 여기 줄바꿈을 못 하잖아요. 여기 중괄호 써도 돼요. 이거 중괄호로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감싸도 원래 기능대로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줄바꿈도 못해서 내가 넣을 것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생략하자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삭제를 눌렀는데 취소를 눌렀다. 그러면 이 컨펌에서의 결과가 false랑 같다란 얘기고 얘네 둘이 같아?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하겠죠. return false가 실행이 됐다. 그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안 하잖아요. 근데 삭제를 했는데 확인을 누르면 이 자리에 뭐 남아요? 이 자리에 뭐 남아요? 이제 확인 눌렀으면 true 남겠죠. true 나오면 true랑 false는 같지 않으니까 이 조건이 거짓이 되니까 return false를 안 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href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가는 거예요. 지금 중괄호가 있고 없고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문법도 가능하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제 클릭 이벤트 발생 자체를 컨펌으로 걸어서 이렇게 막는 과정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한 줄로 그냥 처리하는 코드다 보니까 그냥 잘 빼요. 저도 많이 빼요, 이거는.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이걸 응용한다면 수정할 때도 정말 수정하시겠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있는 것들이 꽤나 많아지겠죠. 자, 이 얼러트의 종류에는 우리가 얼러트랑 지금 컨펌 두 가지를 배운 건데 이거 둘 말고도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왜 세 개밖에 안 나오지? 아, 오케이. 얼러트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모양이죠. 그리고 컨펌, 그리고 프롬프트, 얘는 알림창 안에서 입력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얼러트도 이제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디자인도 하시게 될 건데, 지금 보는 얼러트 창들은 되게 심플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꾸밀 수 있어요, 예쁘게. 근데 우리가 직접 꾸밀려면 힘드니까 이미 꾸며놓은 걸 가져다가 우리는 쓸 수 있어요.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런 걸 다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우리 가져다가 우리 걸로 적용만 시키면 돼요. 나중에 이런 것도 지금까지 웹 개발을 하면서 얼러트를 건드려 본 적은 따로 없긴 한데, 우리가 만약에 좀 여유가 있고 나중에 기억이 난다면 이런 것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근데 사실 얘를 따로 알려드릴 필요가 딱히 없는 게, 여러분들이 이거 쓸 때쯤 되면요, 제가 안 알려드려도 알아서 찾아서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걸 사용하는 기본적인 틀이나 결이나 이런 것들 다 가르쳐 드릴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얘 커밋 한번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삭제할 때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가 됐으니까. 이 컨펌이 맞지? 자, 수업 페이지에 공유도 완료를 했고, 자, 오늘 진도는 이 정도를 나갈 거고요. 이제 내일 이거 할 겁니다. 우리 지금 목록에서 서브 껐나? 언제 껐지? 그냥 목록에서 우리 페이징 넘버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게시물 좀 한 번에 왕창 좀 늘려가지고 게시물 엄청 많으면 페이지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는가 눈으로 본 다음에 경악을 한번 한 다음에 이거를 좀 제한을 걸어주도록 하죠. 그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